제가 얘를 누르잖아요. 이렇게 커튼이 천천히 열리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일괄 점등이 있죠. 이 일괄 점등을 클릭을 해서 켜주면은 한 번에 불이 이렇게 켜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슐랭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디에 왔냐, 여기가 한 30평 정도 되는 가정집 구조의 사무실인데 IoT를 제가 다 직접 이제 구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가정집이나 사무실에서는 어떻게 IoT를 꾸미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러 가보시죠. 자, 먼저 여기 보이는 거는 이제 아카라 도어 벨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스마트 싱스로 연동이 되고 아카라 것도 연동될 뿐만 아니라 애플 홈에도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벨을 누르면은 이렇게 당연히 안쪽에서 벨소리가 들리고,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태블릿 또는 핸드폰에서 IoT로 확인이 실시간으로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확인뿐만 아니라 그 사용자의 음성도 실시간으로 보내서 이걸로 통화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외부에 있을 때 집 앞에서 누가 초인종을 눌렀다 그러면 얘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아카라 도어락 K100이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뭐 지문인식이랑 NFC 지원하고요. 키패드 당연히 지원합니다. 이제 IoT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도어락인데, 얘 같은 경우는 사용자별로 비밀번호를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고요. 사용자별로 지문을 다르게 등록을 해놓으면은 그 사용자에 맞춰서 불을 켠다든지 아니면 다른 자동화를 실행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합니다. 당연히 IoT 도어락이기 때문에 핸드폰이나 뭐 태블릿 이런 거로도 원격으로 열어줄 수 있죠. 일단은 열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이거는 그냥 자동문이에요. 자,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메인 컨트롤러 같은 모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어두우니까 태블릿 한번 불을 켜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일괄 점등이 있죠. 이 일괄 점등을 클릭을 해서 불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괄 점등을 눌러서 켜주면은 한 번에 불이 이렇게 켜지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 스피커는요, 아까 봤던 그 아카라 도어 벨 있죠, 띵동 울리는 거,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얘가 있어야지 사실 IoT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옆에 있는 거는, 자, 여기 뭐로 써져 있어요, 여러분? 네, 삼성 스마트 싱스로 써져 있죠. 이거는 이제 하니웰 제품입니다. 제가 보통 IoT 구축을 들어가면은 구글 네스트 같은 경우 가끔씩은 들어가는데 비싸요. 근데 얘가 이거 하나에 거의 10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10만 원 돈이라서 가성비 있게 보일러 IoT를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건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전열 교환기 아시죠? 그거 컨트롤러고, 이거는 파워 매니저의 지그비 스위치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물리 스위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껐다 켰다 하실 수 있고요. IoT로도 제어가 됩니다. 보통 그리고 태블릿을 이렇게 박아두면 저희가 브라켓으로 많이 박거든요. 브라켓으로 박으면 이게 탈부착이 되니까, 그래서 케이블 빼고 이렇게 하면은 태블릿이 그냥 빠집니다. 여기는 저희가 일단 이렇게 마감을 해놨어요. 이렇게 지금 이제 태블릿을 들고 나왔잖아요. 아카라 도어 벨부터 보면요, 도어벨을 누르면 여기서 어떻게 보이냐면, 자, 도어벨을 눌러볼게요. 태블릿 잡아줘. 자, 도어벨을 누르면 여기 알림이 뜹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알림이 뜨죠. 그러면은 여기를 클릭하면요, 바로 이 스마트 싱스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조금만 기다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보이게 되고, 자, 여기 마이크랑 스피커 버튼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음성을 바로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을 걸 수 있어서, 스마트 싱스 같은 경우는 핸드폰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핸드폰으로 이걸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직접 소통을 하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현관에 가면은 도어락 있죠. 아까 설명했던 아카라 도어락 K100인데, 얘를 제가 한번 원격으로 누르면은 당연하게도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다음 아카라 도어락의 장점이 일회용 비밀번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회용 비밀번호를 추가를 하면은 이게 약 거의 한 10분에서 20분 정도까지만 사용이 가능한 일회용 비밀번호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유를 하시면은 서비스 센터 기사님이나 잠시 집에 들어온 사람한테 일회용 비밀번호 공유할 수도 있겠죠. 자, 그뿐만 아니라 설정해 보시면은 상시 열림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을 열어두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도어락 같은 경우는 문 열어둔 상태로 오래 있으면 삐용삐용삐용삐용 거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상시 열림 모드를 활성화를 해준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설정 성공이라 아까 들렸잖아요. 키패드에서 0을 누르고 체크 표시를 누르면
이렇게 상시 열림 모드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열어둔 상태로 그냥 가만히 둬도 뿅뿅 울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태블릿을 보면서 여기도 같이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거실 스위치인데 이 스위치 같은 경우도 지급이 스위치예요. 그래서 메인 등 1, 2, 3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꺼도요, 실시간으로 스마트 싱스에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네, 이건 간접등, 메인등 이렇게. 그래서 당연히 이 싱스 어플에서도 껐다 켰다가 가능하고요. 일단은 스마트 싱스는요, 태블릿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아이폰도 되고요, 갤럭시 휴대폰도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플랫폼으로 구축을 하면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나눠 쓸 수 있겠죠. 일단은 여기 있는 조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진 않았고, 여기는 그냥 단순히 조명 보시면 이렇게 네, 온오프만 저희가 이걸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온오프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지급이 스위치만 설치를 하시면은 가능합니다. 자, 일단은 IoT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당연히 허브겠죠. IoT에는 굉장히 다양한 통신 규격이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 뭐 블루투스, 와이파이 이런 것도 있지만 요즘은 보통 지급이나 메터 방식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게 통신하기 위해선 물론 이제 각각의 플랫폼과 다르겠지만 이런 허브가 필요합니다. 이 허브 같은 경우는 삼성 스마트싱스 V4 허브라고 해서 스마트싱스 스테이션보다 한 단계 조금 더 좋은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 인터넷선 입출력을 지원하기 때문에 무선으로 연결하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통신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얘도 지급이 메터, 스레드 방식을 다 지원합니다. 주방 쪽을 보면요, 자, 여기는 저희가 일단 커피 선반 등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해놨는데, 자 보세요. 어떻게 꺼지는지 보세요. 이거는 단순 조명이 아니라 IoT 조명입니다. 그래서 누르면은 페이드 아웃이 되고 천천히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이런 걸 지원을 하죠. 이러한 IoT 조명을 구축을 하거나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조명 자체가 IoT, 즉 조명 자체가 디밍이나 색온도 조절이 된다라고 하시면요, 얘는 상시 전원을 공급을 해준 상태에서 IoT로 껐다 켰다를 해야지 훨씬 더 안정적인 IoT 환경을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설정을 해두고 물리 스위치랑 해서 물리 스위치로 꺼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전원이 차단이 되는데, 전원이 차단이 되면은 얘가 오프라인이 뜹니다. 그러면은 IoT를 사용하는 뭐 고객님이나 아니면 사용자분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러한 IoT 조명을 연결하실 때는 상시로 연결을 하시고 IoT로 제어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주문 제작한 LED 라인 반대 이게 커버도 있는 모델이에요. 이 등 자체는 그냥 CCT 등이고, 여기에 저희가 제미스마트 LED 스트립 드라이버를 이용을 해서 IoT를 연동을 했습니다. 제미스마트 스트립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메터 방식이에요. 참고로 직구 아닙니다. 제가 거래하는 업체 중에 이거 KC 인증 받아서 파는 업체가 있어서 직구한 거 아니고 KC 인증된 안전한 걸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이거 같은 경우는 단순히 IoT만 되냐 이런 것도 아닙니다. IoT뿐만 아니라 이게 이 노브라고 하죠. 이런 노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밝기 조절이나 이렇게 밝기 조절도 0부터 100까지 하나하나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색온 조절도 하나하나 가능합니다. 당연히 얘로도 껐다 켰다도 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이렇게 디밍이나 색온 조절 들어가는 거는 이 노브를 같이 해두면은 굳이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으로 그때그때 열어서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빠르게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노브도 같이 연결을 해두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급이 통신 이런 건 아니고요. 이 노브가 그 제미스마트 스트립 드라이버랑 서로 통신이 되는 방식이라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커피 선반 등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밝기 제어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하게 이렇게 색온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 스마트싱스로도 색온 조절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밝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이걸로도 껐다가 켰다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주방에 또 어떤 게 있냐? 이쪽에 보시면은 이 파워 매니저의 지급이 스위치가 있죠. 얘 같은 경우는 단순히 온오프만 되는 건데, 얘는 사실 지금 공스위치예요. 공스위치라서 원래 선은 연결 안 해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얘를 저희가 누르면은 얘가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사실 이게 물리적인 전선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이게 탁탁 끊기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연출하기가 힘들거든요. 스위치를 여기를 공 스위치를 놔두고 나머지 두 개만 물리적으로 연결을 해주면은 얘는 무선 스위치처럼 밑에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저희가 눌렀을 때 천천히 꺼지고 켜지게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이제 그 위에는 주방 쪽 조명을 제어하는 게 되겠죠. 휴대폰이나 태블릿에서 당연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제어가 가능하죠. 자, 이 안쪽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 네, 당연하게 조명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당연히 얘도 이러한 조명도 IoT로 제어가 가능하고요. 삼성 식기세척기입니다. 삼성 식기세척기도 스마트싱스 연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식기세척기에 보시면은 이 스마트싱스 연동을 하면 뭘 쓸 수 있냐면 당연히 전원도 이렇게 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를 미리 설정을 해놓는다. 뭐 AI 모드로 해놓고 얘를 식세기로 보내면은 이쪽에서 반영이 됩니다. AI 모드가. 그래서 다양한 식세기 모드를 반영을 해놓고 미리 전송을 해놓으면은 식세기에서는 굳이 뭐 다른 거 설정할 필요 없이 그냥 시작 버튼만 누르면은 바로 동작이 되는 거겠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식세기는 자동 열림 건조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얘를 껐다가 켤 수가 있는데 얘를 켜두면은 식세기가 끝나면 문이 자동으로 딱 열리게 되겠죠. 그래서 린스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식세기의 각종 정보 뭐 린스가 부족한다든지 아니면 전용 세제가 없다든지 코스도 새로 막 추가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삼성 가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스마트싱스가 되는 거를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똑똑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조금 더 스마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관리도 훨씬 편합니다. 이게 얘가 뭐 고장났거나 그러면은 핸드폰으로 알림이 온다든지 아니면 뭐 태블릿으로 알림이 온다든지 그러거든요. 그래서 관리도 훨씬 편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 보일러는 사실 린라인 건데요.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허니웰 그 컨트롤러 있잖아요. 그 컨트롤러를 저희가 연동을 해둔 거라 얘는 그냥 린라인 보일러 보일러 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 그 보일러는 얘로 연동이 됩니다. 얘로 온도를 내리면은 보일러가 가동이 안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이거는 이 현재 여기 온도거든요. 여기 온도도 실시간으로 나오게 되고 난방 온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최대로 올려볼게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제가 여기서 올리면은 35도로 올리면 여기도 바로바로 35도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일러 같은 경우도 스마트싱스로 연동을 해두면은 예약 제어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집에 들어오기 몇 분 전에 보일러를 켤 수 있고 요일에 따라서 보일러 자동으로 켜고 끄고 할 수 있고 이런 게 다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주방에서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자, 이 냉장고도 삼성 비스포크 4도어짜리 냉장고입니다. 얘 같은 경우도 스마트싱스로 연동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냉장고는 스마트싱스에서 어떤 거를 확인할 수 있냐? 다양하게 냉장실, 냉동실 온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를 1도 단위로 세밀하게 커스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급속냉장, 급속냉동 이런 것도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 AI 정온이라 해서 사용자 패턴을 학습을 해서 냉장고의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조명도 제어할 수 있거든요. 자, 봐요. 서서히 밝아지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죠. 그 다음에 밝기 또 은은하게 보통 밝기 이런 것도 다 설정 가능하고 야간 모드 됩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이 냉장고를 열었을 때 불이 조금 덜 밝게 이런 것도 설정이 가능한 거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영화관으로 꾸며질 방이에요. 영화관으로 꾸며질 방이고,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조명 두 개 있죠. 단순 이제 조명이 아니라 얘는 RGB가 되는 조명입니다. RGB가 되는 조명이라서, 자, 이렇게 RGB 모드로 바꿔놓고 이렇게 저희가 노브를 돌리거나 스마트싱스 조절하면은 이렇게 되게 다양한 색상, 이게 이론상으로는 아마 3,600만 개까지는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렇게 RGB를 바꿀 수도 있고, 당연하게 뭐 이렇게 흰색, 그 다음에 이 주황색 사이에 조명도 하나 커스텀이 가능하고, 당연하게 밝기 제어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밝기도 조절하실 수 있고, RGB 모드에서도 밝기 조절이 가능한 조명입니다. 얘로도 제어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밝기 조절도 이렇게 이 노브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RGB 색깔 바꾸는 것도 이 노브로 당연히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전구색에서 뭐 주황색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얘로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얘는 이제 IoT 조명이에요. 얘도 RGB 조명에 재미 스트립 드라이버를 연결을 해서 제어를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물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제어 가능하지만 실시간으로 보통 바로바로 제어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노브도 같이 하나 구축을 하시면 되게 편해요. 당연하게 IoT 조명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색상이랑 밝기도 바꿀 수 있고, 여기 색상을 진짜 세밀하게 다 커스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커튼은 저희가 설치한 거긴 한데 이건 수동이에요. 여기는 전동 레일을 달 공간이 안 나서 일단 수동으로 저희가 설치를 했고, 에어컨 같은 경우도요, 삼성 이제 그냥 시스템 에어컨인데 얘도 당연히 스마트싱스가 됩니다. 제가 태블릿에서 한번 전원을 켜볼게요. 전원을 켜면은 이렇게 에어컨이 켜지게 되죠. 근데 얘는
사실 에어컨뿐만 아니라 난방도 지원되는 모델이라서 모드에 보시면은 AI 자동 냉방, 제습, 송풍, 난방 이런 거를 하나하나 또 선택을 하실 수 있고, 뭐 당연하게 온도 설정, 바람 세기, 바람 방향, 뭐 무풍, 스피드, 뭐 웰컴 쿨링, 히팅 이런 걸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감지하기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를 지원하는 에어컨 같은 경우는 켜두잖아요. 그러면은 에어컨 전원이 꺼져 있을 때도 온습도를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끄면은 이렇게 온도습도 뜨죠. 꺼져 있는 상태에서 굳이 온습도 센서를 따로 달지 않아도 에어컨 자체가 온도습도를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방의 온도습도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뜨게 되죠. 이 방의 습도는 어느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온도는 어느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임원실인데, 여기는 그냥 당연하게 이거 에어컨 이렇게 제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냥 이 지급이 스위치 있죠. 이 지급이 스위치로 불을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당연하게 IoT로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도 스위치로 당연히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스마트싱스로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사실 여기는 저희가 센서를 따로 달지는 않았는데, 화장실에 달면 좋을 센서가요, 동작감지 센서라는 게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동작감지 센서인데, 이 동작감지 센서를 화장실에 달아두면은 그냥 사람이 들어갔을 때 불이 자동으로 켜지고 나오면은 몇 분 뒤에 불이 꺼지게, 이러한 루틴이 또 가능합니다. 자, 여기는 회의실입니다. 당연하게 조명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IoT로 제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급이 1구짜리 버튼인데, 제가 얘를 누르잖아요. 누르면은 이렇게 커튼이 천천히 열리게 됩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무선 지급이 버튼을 활용을 하시면요, 이걸로 일괄소동 버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침대 쪽에 이걸 하나 더 설치를 하면은 누워서 불을 또 끌 수 있겠죠.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니까 이런 버튼들도 IoT 하실 때 꼭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한 번 누르면은 열리게 했고요, 꾹 누르면은 절반만, 그다음에 두 번 누르면 완전히 닫히는데, 제가 절반만 닫히거나 열리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꾹 누르면은 이게 이렇게 절반까지만 딱 닫아집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이러한 버튼 하나하나로 커스텀이 가능하니까 스마트싱스 루틴을 설정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닫으면은 두 번인가요? 네, 되네요. 이 커튼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천까지 같이 제작을 해드린 거고, 마마바 제품입니다. 천이랑 모터랑 전동 모터랑 레일 다 마마바 제품이고, 아까 보셨듯이 지급이 무선 버튼으로도 가능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스마트싱스랑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열린 닫힘 아니면은 퍼센트지를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연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가능하니까 이런 것도 당연히 IoT로 다 제어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래도 IoT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커튼 같은 경우는 당연히 IoT나 아까 버튼으로 제어되는 것뿐만 아니라 소프트 터치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를 살짝 끌고 가면은 얘가 스스로 열리게 돼요. 이런 소프트 터치 기능도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열었을 때 이것도 다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이렇게 소프트터치로 열어도 자동으로 열림으로 바뀌니까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간접등이 있고 커튼 레일이 있잖아요. 이 커튼 레일은 이제 저희가 전동 레일을 따로 설치를 한 거고, 원래 사실 이 간접등 같은 경우도 저희가 LED 스트립으로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T5로 하신다 하셔가지고 다른 인테리어 팀이 T5로 들어간 거고, 여기 이렇게 전동 레일이 들어가고, 모터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메터 모터가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3인칭짜리 실린더 다운라이트 조명 보이시죠? 3인칭짜리 실린더 다운라이트 조명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IoT뿐만 아니라 리모컨으로도 하나하나 제어가 가능합니다. 보통 이러한 조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에 꺼진다든지 아니면은 한 번에 켜진다든지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조명은 일체형 지급이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개별 제어가 가능합니다. 개별 제어가 가능해서 그래서 이렇게 개별로 껐다 켰다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당연하게 색온도 조절이 이렇게 하나하나 가능하고요. 그것도 원하는 것마다, 원하는 구간마다 이렇게 하나하나 조절이 가능합니다. 물론
한 번에 조절도 가능하죠. 이렇게 색상 변경뿐만 아니라 밝기까지도 당연하게 다 제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리모컨을 보시면은 아까 그 조명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이게 전체 온, 오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된 색 하는 거, 그 다음에 밝기 하는 거 이렇게 있고, 켜짐, 꺼짐 이제 이런 거 있는데, 그래서 이걸로 뭐 하나씩 제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얘를 누르고 하면은 걔만 밝거나 흐리게 아니면 색상 바꾸는 게 되는 거고, 위에 있는 걸로 전체 제어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그비 조명, 즉 IoT 조명이다 보니까 당연하게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제어가 가능하고요. 이 리모컨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통신이 돼요. 이 지그비 째랑 통신이 되는 리모컨이라서, 그래서 이 리모컨으로도 손쉽게 제어를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IoT 조명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가서 네, 세부적으로 제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밝기도 이렇게 제어를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색온도까지 제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애들을 3개로 조명 그룹을 만들어 두면요, 만약에 한 번에 제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요, 이 조명 그룹에서 이렇게 한 번에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손쉽게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둘러보면서 한번 봤는데, 일단은 IoT가 되면 좋은 게 로고가 다 남아요. 뭐 언제 조명이 껐다 켜졌는지, 언제 뭐 이상이 있는지 이런 로고가 남으니까 좋고, 특히 가전들까지 연동이 되면은 그 가전들의 상태나 아니면은 끝났으면은 뭐 세탁기가 끝났다 이런 알림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진짜 편리하게 삶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IoT로 스위치를 다 구축을 해두시면요, 자,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손쉽게 조명을 껐다 켰다 하실 수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지그비 1구짜리 버튼 있잖아요. 그거를 활용하면은 굳이 일괄소등 버튼을 따로 물리적 전기 회선을 하지 않고도 그 버튼을 따로 만들어서 부착을 해두면은 걔로 일괄소등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약 30평 정도 규모 되는 저희가 직접 구축한 IoT 사무실? 집? 이런 걸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IoT가 이런 모든 조명들을 다 IoT 조명으로 바꾸면은 모든 조명들이 색온도나 밝기 조절 또는 뭐 RGB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가전이랑 여러 가지 센서, 뭐 문 열린 감지 센서나 이런 걸 등록하면 문이 열렸을 때 불이 켜지게 한다든지 이런 게 또 가능하거든요. 이제 IoT를 구축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이제 조언을 드리면은, 가능하면은 IoT는 웬만하면 스마트싱스 플랫폼으로 구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스마트싱스가 여러 가지 플랫폼을 하나로 통합을 할 수 있거든요. 아카라도 끌어올 수가 있고, 뭐 다른 LG 같은 경우는 LG의 공기청정기도 끌어올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꼭 스마트싱스가 아니더라도 웬만하면 IoT 플랫폼을 결정하실 때는요, 통합할 수 있는,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리고 확장성이 넓은 플랫폼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싱스 같은 경우는 엣지 드라이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알리나 해외에서 싸게 구입한 센서들 이런 것도 다 등록이 돼요, IoT로. 그래서 가능하면은 IoT는 하실 때 확장성이 넓고 통합하기가 좋은 플랫폼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보통 이런 IoT를 구축을 할 때 스마트싱스로 구축을 많이 해드려요. 이게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iOS, 즉 아이폰이나 갤럭시뿐만 상관없이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스마트싱스를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혹시 이렇게 IoT를 구축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이랑 영상 설명 그리고 고정 댓글에 제 메일이나 업무용 핸드폰 번호를 적어둘 겁니다. 거기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직접 컨설팅이나 아니면 구축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흥미로운 공간이나 재밌는 소식 있으면 다시 찾아오도록 약속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부탁드리면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 근데 진짜 좋아요. 이게 저희 집도 사실 아직은 촬영 안 했거든요. 저희 집이 원룸인데 원룸에서 나중에 IoT를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룸에서도 써놓으면 진짜 좋습니다.